생활 습관을 통해 호전된 환자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협착증으로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불편한 환자분이 내원하셨습니다. 다른 곳에서 치료도 하고 침도 맞고 몇 년 고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. 이분이 오셔서 복진을 해보니 심하 부위, 즉 오목가슴 밑으로 채기를 보는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하였습니다. 이것은 가운데가 채기로 막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여러 식습관, 생활 습관들을 잘 설명드렸습니다. 이분이 평소에 간식도 많이 드셨고 또 점심을 먹고 바로 누워 낮잠을 자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. 제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니 점심 먹고 누워서 자면 다리가 더 아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틀 후에 내원하셔서 점심 먹고 자는 것을 안 했더니 다리가 덜 아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. 그 이후에 특별한 치료는 하지 않았고 한 달간 식습관, 생활습관만 교정하신 후에 내원하셨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생활습관은 허리나 다리의 운동이나 자세에 관한 습관이 전혀 아니라 앞서 강의한 식습관, 배변습관 등의 생활습관을 알려드린 것입니다. 한 달간 이런 식습관, 생활습관들을 잘 지키셨다고 합니다. 그랬더니 다리가 많이 좋아져서 다리의 불편함이 많이 없다고 하셨습니다. 전반적으로 몸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. 식사를 하고 배를 오른손으로 시계 방향으로 문지르며 걸으면 몸이 풀리고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게 느껴지신다고 하셨습니다. 이런 협착으로 진단받은 통증 환자도 식습관, 배변 습관 등의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이런 효과를 거두기도 합니다. 식습관, 배변 습관 등 생활습관 교정으로 단순히 소화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전신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이 환자 외에도 규칙적인 식습관, 배변 습관으로 소화가 잘 되고 몸이 전반적으로 건강해졌다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. 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고 잠이 잘 온다는 분들도 계십니다. 또 족욕을 하면서 식습관, 배변 습관을 교정하여 불면증이 좋아지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. 앞서 강의한 이런 생활습관 교정들은 이 밖에도 전신의 다양한 질환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생활습관을 통해 호전된 환자분들의 예를 들어보았습니다. 물론 이런 환자분들이 좋아진 것들이 유지되려면 본인 몸에 맞는 좋은 생활습관이 오래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. 그리고 환자에 따라 이런 습관이 장기적으로 좋은지 나쁜지도 체크해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. 오히려 몸에 안 좋거나 부담이 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, 생활습관을 마무리하며 몇 마디 덧붙여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앞에 강의들에서 말씀드린 규칙이나 생활습관이라는 것들이 하나하나에 개별적으로 어떤 고쳐야 할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몸이 규율 있고 안정감 있게 돌아가기 위한 것들을 의미합니다. 그러면 몸과 더불어 마음도 규율 있고 안정감이 생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언가를 해야 할 때는 하고 쉴 때는 쉬는 규율 있는 안정감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밤에는 잘 자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규칙적으로 제때 식사하고 과식하거나 굶지 않으며 치우친 음식을 지나치게 먹지 않고 골고루 섭취하며 열심히 일하되 쉴 때는 쉬는 것입니다. 꾸준히 균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. 자,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우리가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규칙적인 생활이 무너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누구나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렇게 무너졌다고 계속적으로 더 무너지지 말고 또 차차 바로 잡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